지리산 아래 넓고 비옥한 들판이 펼쳐진 남원. 눈부신 자연과 다양한 문화유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낭만의 도시 전라북도 남원의 이야기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이곳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광안루원을 찾았습니다. 광안루원의 이 신선한 아침 공기. 저희가 오작교구나.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오작교입니다. 오작교 하면 옛날부터 전해오는 견우와 직녀의 사랑 이야기가 떠오르죠. 이 오작교에서 보는 경치는 또 다르네요. 멋있다. 이 오작교는 부부가 같이 와서 손을 잡고 건너면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혼자 왔으니 안타까워도 혼자 건너봐야죠. 예. 참 멋진 다리. 아쉽지만은 혼자 멋진 풍경을 감상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걷다 보니까 왠지 이곳에 오면은 운명적인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더군요. 화창한 여름 오작교에서 또 다른 추억을 쌓아봅니다. 오작교를 건너면 만나게 되는 광안루. 춘향이와 이몽룡이 처음 만나 사랑을 맺게 된 곳인데요. 원래는 황희정성이 남원으로 유배돼 왔을 때 광통루라는 작은 두각을 지어 산수를 즐겼던 곳이라고 하더군요. 남원의 제1명승지 광안루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과 경회로가 있다면은 이거 전라도 지역에는 광안루원과 그리고 광안루가 있죠. 꼭 한번 들려보실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는 이몽룡과 성춘향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도 오래간만에 왔는데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잘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원은요, 예로부터 천부지지, 옥야백리라 그래갖고 하늘이 내려준 비옥한 토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농토가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인심 또한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풍부한 땅에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이 지역민들과 함께 내일을 꿈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러 오늘 전라북도 남원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광안루원을 조금 더 돌아봤습니다. 남원의 대표 명소 광안루원은 조선 전기에 조성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원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고 최고의 관광지이자 데이트 장소로 불린다고 합니다. 와, 여기서 보니까 광안루가 그냥 정면으로 떡 보이는구나. 야, 이거는 사진 한 카트 찍어야 돼. 이거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참 잘 나왔네요. 그냥 정원을 꾸며놓으면 밋밋할 수도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요, 이 정원 하나 꾸밀 때마다도 요즘 말로 스토리텔링을 만든 것 같아요. 3개의 섬을 만들어 놓고 다리로 연결을 하고 신선세계에 살고 싶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볼수록 아름다운 곳, 떠나기 싫은 곳. 광안루원은 역사적, 건축학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깊다는데요. 광안루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과 월궁을 상징하는 광안루, 지상의 낙원인 삼신산이 어우러져 신선의 세계관과 천상의 우주관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또한 춘향과 관련된 다양한 물건과 서적 등이 전시되어 있는 춘향관도 볼 수 있는데요. 고운 자태를 뽐내는 춘향의 영정을 비롯해 매년 열리는 춘향제의 발자취와 춘향전을 연구하는 각종 서적들, 그리고 조선시대 춘향전의 목판 언문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안루원에서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연도 펼치고 있는데요. 남원 시립국악단의 구수한 판소리를 비롯해 전통무용과 기악합주 등 남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하고 있다는군요. 얼쑤 좋다. 자, 언제 들어도 우리 소리는 참 좋아요. Everything about it was so pretty, like the hanbok, the singing, the music. And I was telling my friend, I knew one of the songs because BTS performed it at KCON in 2016, so I could sing along. It was wonderful. 좋은 친구가 그냥 마음도 통하고 해서 성춘향이처럼 이도령과 성춘향이가 되지 않은 그런 뜻으로 이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깨끗하니 너무 좋고 다시 또 한번 더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그래요, 두 분 정말 보기 좋습니다. 고즈넉한 길을 걷고 있노라면 마치 신선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 아름다운 광안루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지리산 둘레길에 위치한 조용한 산골 마을인데요. 이곳에서 지리산의 맑은 전기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님이 있다고 하네요. 남원에서 꽤 멀리 산골까지 돌아왔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산골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참 맛도 있죠. 저기 누가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산골까지 어찌 여기까지 오셨어요? 산골은 산골이네요. 네. 아니 근데 여기서 뭘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네, 수세미를 키우고 있어요. 수세미? 네, 수세미 농장입니다. 와, 내가 수세미 농장은 처음이네. 네, 수세미 알고 계셨죠? 옛날에 아이 키웠던 그럼요. 거. 옛날 네. 시골에 가면은 담벼락에 뭐 네. 그냥 이제 자라는 게 수세미였는데. 네. 저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네. 네네네. 청정 지리산에서 친환경으로 수세미를 키우고 있다는 김주희 대표님. 수세미를 활용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켰다는데요. 대표님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지금 뭘 키우신다고요? 수세미요. 이게 수세미예요? 네, 그런데 수세미 그러면 주렁주렁 열려야 되잖아요. 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열릴 거예요. 이제 꽃이 하나씩 피기 시작하거든요. 저기 이렇게 수세미 하나 꽃이 피었어요. 얘구나 얘. 네, 그죠? 암꽃이에요. 요거. 네. 여기 암꽃? 야 이쁘다. 그러면은 열매가 커다랗게 되면 네. 이제부터 얼마나 걸려요? 20일 이후 지나야. 지금부터? 네. 내가 너무 일찍 왔구나. 네, 조금. 곧 있으면 이렇게 튼실하게 자란 수세미를 볼 수 있다는군요. 정말 싱싱하죠? 근데 이 수세미는 어떻게 써요? 어린 열매는 썰어가지고 수세미 차도 만들고요. 네. 건조한 다음 가루내가지고 음식에 활용해도 돼요. 각종 음식에.
수세미 그러면은 설거지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네, 어? 맞아요. 이렇게 벅벅 문질러 갖고. 네,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고 그 물을 천연수에 만들고 그 물을 마셨대요. 어르신들이. 그걸 마셔요? 네. 그 전에 아니 수세미 그러면은 난 여태까지 용도라고는 정말 설거지 할 때 쓰는 거 외에는 몰랐는데 난 수세미 농장이라고는 처음 와봤거든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수세미 길른 지는 9년 됐어요. 9년? 네. 와, 그거 오래됐네요. 네. 원래 남원에서 자영업을 하던 대표님은 남편의 권유로 귀농을 생각하게 됐다는데요. 처음에는 주말 농사라도 지어보자는 심산으로 오미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농사에 전념하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요. 강선호 교육에서 강선호에서 그 농사 재배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SNS 농사지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SNS 홍보 교육을 가르쳐줘서 뭔가 이렇게 좀 짜릿한 그런 기분이 됐어요. 내가 모르는 세계를 이렇게 문명을 접하게 되잖아요. 저는 막 두렵고 본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새로운 걸 지식을 배운다는 것에. 주말 농사를 짓던 대표님은 우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제대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시작했다는데요. 배우면 배울수록 농사가 재밌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후 남들과 차별화된 작물을 찾다 잘 크고 있어요. 지인을 통해 수세미에 대해 접하게 되면서 재배를 시작하게 됐다는군요. 수세미 농사가 지금 주잖아요. 네. 그러면 수세미를 이렇게 따서 팔아요, 그냥? 저희는 수세미 수액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세미 수액. 수액? 수액 그러면 저는 고로쇠 수액은 알아요.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수세미가 수액이 있다고요? 네. 한번 맛을 보시겠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수세미는 열매도 먹을 수 있지만은 줄기에서 수세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9월에서 10월 수액을 채취한다는데요. 줄기를 자르면 그 안에서 수액이 한 방울씩 나온다는데요. 이렇게 받은 수액은 고유의 냄새 때문에 100일간 숙성 기간을 거쳐야만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취해서 숙성까지 손은 많이 가지만 농장의 효자 상품이라네요. 저는 정말 처음 마셔보는 거거든요. 맛을 느껴보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풀 냄새가 좀 나고. 네. 다시 목 넘은 김에서 올라올 때 풀냄새가 나요. 글쎄 마실 때는 아무 꺼리낌이 없는데 약간 풀 냄새가 아주 기분 좋게 다시 올라오네요. 수세미는 예로부터 천식과 비염 등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 주문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세미는 이렇게 수액 채취하고 그다음에 또 뭐래요? 수액 채취하고도 이제 수세미 열매가 열리면 어린 열매는 따서 썰어서 건조해가지고 수세미 차도 만들고요. 성숙해서 섬유질이 나온 것은 천연수세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세미가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어디 가서 뭐 좀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체험장을 운영하거든요. 체험장 가면 할 수 있어요. 직접요? 네. 이 바쁘신데 그런 것도 해요? 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네, 한번 가봅시다. 예. 앞장 쓰세요. 네. 대표님을 따라 색다른 체험을 하러 가봤습니다. 이곳은 농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체험장 겸 가공품을 만드는 곳인데요. 대표님은 귀농 후 본격적으로 수세미를 키우면서 언제나 도전을 즐긴다고 합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1차원적인 농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로 가공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수세미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는군요. 자, 요즘은 수세미 수액에 이어서 어린 수세미를 건조해 차로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네요. 수분이 많은 수세미는 일단 건조를 시킨 후 솥에 한번 덮어준다는데요. 특유의 맛과 향 때문에 차로 만들기까지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약간의 그 양 냄새처럼 아무 맛이 없어서 선호한 맛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몸에 좋은 약초라 해도 몸에 마시기 불편하면 안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맛을 위해서 그 볶아서 먹고 마시기도 좋아서. 자, 이렇게 솥에 한번 덮어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는데요. 지리산 청정 지역에서 건강하게 키운 수세미로 만든 거라 맛이 더 진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넣어 우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환절기, 목감기에도 좋다는군요. 그리고 수세미 가루가 들어간 쌀 강정까지 건강한 차와 디저트가 완성됐습니다. 냄새가 나네. 네. 어우. 수세미 향이 나면서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수세미 차는 씁쓸할 줄 알았는데 구수해요. 또 여름에는 냉장고에 식혔다가 냉장고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면 갈증해서는 금방 없어져요.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 수세미 맞아요. 많이 드시면 좋을 거예요. 야, 수세미로 저 때는 밀어봤지만 이 또 목의 때도 이렇게 또 수세미 차로 또 밀어보기는 그날 오후 체험객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은 3년 전부터 수세미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세미를 우려낸 물로 조격을 하며 피로를 풀어줍니다. 고생한 발이 오늘 호강하네요. 너무 시원한데? 이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수세미 차를 맛보는데요. 부부가 함께 즐기는 힐링의 시간. 좀 어떤가요? 개운해요. 그냥 개운해요? 이곳에서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수세미를 이용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라고 합니다. 좋긴 좋다. 네? 지리산 바라보면서. 조교 이거 되게 시원하네요. 진짜 지리산 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조격하고 가면 그 뭐라 그러지? 그 산에 갔다 오면 다리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쫙 풀릴 것 같아. 올라오는 향도 좋고. 발도 이거 정말 부드러워지고 응. 진짜. 이게 뒷사람 얘기 들어 진짜 여기 바로 지리산 갔다 오면은 꼭 여기 들러서 여기 거리가 그거 하면 좋겠고. 조격으로 몸과 발의 피로를 풀었다면 이제 수세미를 이용해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수세미 수액과 재료를 배합해 천연 스킨을 만들어 보는데요.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는 틀려요 지금. 네, 산뜻한 그런 좀 향도 있어요 지금. 수세미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농사일에 그을린 피부에 뿌려주면 좋다네요. 이뻐졌나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수세미를 이용해 색다른 걸 만들어 봤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건수세미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틀을 만들어주고 취향에 맞게 꾸며주면 된다는데요. 어떤가요? 그럴듯해 보입니까? 수세미 재배로 시작해 6차 산업으로 성장시킨 대표님. 대표님의 뜨거운 열정과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특히 치유농업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서 체험장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까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치유농업을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됐거든요. 치유농장 운영한 지가. 그래서 치유농장, 남원의 치유농장들과 협업해서 치유관광 쪽도 하고 그다음에 기관과 연계해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좀 농사도 지으면서 생활할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좀 더 좋죠 뭐. 근데 그렇죠. 많이 찾아오는 게 좋죠. 나에게 수세미란 뭐예요? 나에게 수세미라 뭐랄까 행복? 수세미를 하면서 뭘 할까 해서 도전을 참 많이 했는데 그게 도전하고 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수세미는 행복이다. 네. 아름다운 말이네요. 오늘 저 만나 뵙고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그냥 수세미 그러면 그냥 하찮은 거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예품도 되고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세상에 버릴 건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오늘 배우고 갑니다. 네, 그렇죠. 지리산의 청정자연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대표님. 지리산에서 새로운 도전을 현실로 일궈내며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발길을 돌려 남원의 중심가로 왔습니다. 남원의 근현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원다움관을 찾았는데요. 야, 여기는 건물이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게 실제로 그 전에 이게 운행이 됐던 버스예요. 가장 먼저 세월의 흔적이 담긴 옛날 버스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요즘은 사실 이런 버스 보기 참 힘들거든요. 이런 데나 오니까 보네. 안내양. 맞아요. 우리 학창 시절에 버스마다 안내양이 있었어요. 남원역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 잔디마당에는 각종 조형물과 유명 화백들의 벽화로 꾸며져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전시실, 공간의 기억. 남원다움관을 구경하러 들어가 봤습니다. 이곳은 2층에 마련된 전시관인데요.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온 듯 추억의 물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옛날 텔레비전부터 빨간 공중전화기까지 진짜 옛날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그리고 한쪽에는 만화방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만화방 가서 살다시피 했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야, 정말 오래간만에 만화방에 앉아봤는데요. 요즘 이 만화방 모르는 친구들 많을걸요. 쫀득이 연탄불 위에서 구워 먹고. 정말 그런 옛날의 추억의 공간을 이곳 남원다움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우리 어른들은 오면은 옛날 생각 소록소록 나고 요즘 젊은이들이 오면은 딴 세상에 온 것 같지만 부모님 세대를 느낄 수 있고. 야, 정말 쫀득이만 없구나, 쫀득이만. 추억의 장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사진관이죠. 사진기가 귀했던 7, 80년대에는 이 사진관이 성행했는데요. 사진관 안에는 시대별로 남원의 모습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와, 정말 역사네요. 그냥 이게 우리가 세월은 흐르지만 사진 찰칵 찍으면 그 사진은 그 순간으로 기록되면서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이때 이분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있을지 몰랐을 거예요. 이건 남원 여고 체육대회. 사진에 담긴 옛 추억들. 이것을 찾는 분들도 사진을 보면서 향수해졌겠죠. 사진관에서는 관람객들도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을 추억하며 한 장 남겨봤습니다. 요즘에는 바로 즉석에서 사진이 나오니까 참 좋더군요. 어떤가요? 잘 나왔습니까? 남원 분들의 삶과 추억을 엿볼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원의 맛을 즐기러 가볼까요? 남원의 먹거리 하면 바로 추어탕이 유명한데요. 광안루원 주변으로 추어탕 거리가 형성될 만큼 남원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페랭이 모자를 쓴 귀여운 미꾸라지가 저를 반겨주네요. 이 남원에 오면은 꼭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추어탕이에요. 야, 이 거리가 추어탕 거리인데 정말 집집마다 추어탕. 이렇게 추어탕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남원 추어탕. 자, 어느 집을 들어갈 거나. 50년 넘게 지역의 대표 맛집으로 불린다는 추어탕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벌써 3대째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메뉴도 아주 간단하더군요. 야, 그냥 메뉴가 딱 두 가지네. 탕, 튀김. 뭐가 더 필요해? 깔끔하네 아주. 근데 다른 데도 추어탕은 많은데 이 남원 추어탕이 특히 유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남원 추어탕은 재료부터 다르답니다. 된장과 들깨를 불린 물에 으깬 미꾸라지를 넣고 걸쭉하게 끓이는 게 특징이라는데요. 다른 채소 없이 시래기로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낸다는데요. 특히 이 집은 직접 담근 재래식 된장과 비법 양념장, 지역에서는 열무로 만든 시래기를 넣어서 오랫동안 끓이는 게 비법이라고 합니다. 야, 푸짐하네요. 어우, 딱 봐도 먹음직스럽죠? 아, 된장을 푸는군요. 네, 된장을 저희가 직접 담아요. 네. 담가가지고 해서 추어탕이 맛있어요. 비리지 않고. 이게 뭐야? 젠피? 잼피. 산에서 나는 나무인데요. 열매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열매를 감싸고 있는 그 껍질을 빻아서 먹는 게 잼피고요. 산초가 아니고 예, 향이 강합니다. 요 정도. 네, 어우, 야, 이거 향이 강하네. 예. 어우, 이 시래기가 정말 많이 들었네요. 여기 말로는 실갈이라고 실갈. 합니다. 실가리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원래 여기 전라북도, 전라도 쪽에는 무청을 넣어요, 이 실가리를. 근데 경상도 쪽에는 그 배추 우거지 있죠. 예. 배추 우거지를 해서 하얗게 끓인대요. 맞아. 추어탕 맛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시래기라는데요. 시래기가 연하고 부드러워야 국물이 걸쭉하고 감칠맛이 배가 되기 때문에 시래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시래기, 그다음에 미꾸라지, 이거 저 쌀, 이게 전부 남원산입니까? 그럼요. 또한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재료만을 사용한다는데요. 저 건더기 좀 보세요. 푸짐하죠? 진짜 국물이 구수하면서도 진하더라고요. 몸에 좋은 보약 한 첩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추어탕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튀김도 빠질 수 없죠. 미꾸라지를 통째로 노릇노릇 튀겨주면 완성. 바삭하게 튀겨진 미꾸라지. 식기 전에 얼른 먹어봤는데요. 이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는, 아우, 나는 정말 자꾸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전통의 맛을 지키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추어탕집. 이 집 덕분에 원규 회복 제대로 하고 갑니다. 남원 중심가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마을. 이곳에서 가족이 힘을 모아 특별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얼른 만나러 가보죠. 아, 시골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면은 참 평화롭죠. 아, 그런데 너무 조용하네, 마을이. 동네 그 풀어놓은 개들이 그냥 멍멍멍멍 하고 짖는 건데, 아, 이 동네는 개도 안 짖어. 아, 조용해라. 아, 여기가 남원시 광성마을인데요. 요즘 이 마을이 이분들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한 분들이 계시대요. 이분들 어디서 참, 저분들인가? 무슨 일하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아유, 일하시는데 죄송해요. 아니, 광성마을에 이분들 때문에 시끄러운 분들이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글쎄요.
혹시 본인들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네. 어떻게 옷들이 다 똑같아요? 저희가 자매예요. 자매들이거든요. 자매. 자매라고요? 네네. 그럼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1번. 2번, 2번입니다. 3번. 3번이요. 세 자매예요? 네. 아니 근데 세 분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계세요? 같이 살아요? 결혼해서 각자 살다가 네. 엄마랑 같이 네. 살려고 기촌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동생하고 같이 기초를 했습니다. 귀촌? 네, 기촌에서 뭐 하세요? 귀촌에 농사? 아니요. 그럼 김부각 공장을 하려고 왔습니다. 김부각. 김부각? 네. 저희는 김부각을 만드는 자매들이에요. 아니 김부각을 어디서 만들어요? 저요?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이야 제대로 찾아왔네. 네. 이야, 그 여기가 남원의 특산물 중 하나인 김부각. 미국 수출길에 오를 정도로 남원 김부각의 명성은 대단하다는데요. 세 자매는 그 맛과 명성을 잇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수제 김부각을 만들고 있답니다. 와, 이야 깨끗하다. 오호, 오, 야 이거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데요? 아니 근데 김부각을 왜 남원에서 만들어요? 김이 나요? 아니요, 김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남원에서 부각을 만드냐고요? 제가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네. 바닷가에서부터 이렇게 저 위에까지 김을 가져가면 네. 또 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중간쯤에 이 내륙에 그 쌀도 좋고 하는 이 남원에서 김 부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김 부각으로 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야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남원이 저 중간 정거장쯤 되네요.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남원이 김 부각의 특산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남원 전체에서 김부각 하는 데가 많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세 분 중에 누가 그 기술자예요? 제가 엄마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네. 네, 엄마가 이게 김부각을 하시는 걸 많이 도와드렸고, 엄마? 네, 저희 친정 엄마요. 세 분의 어머니? 네네네. 평소 손맛이 좋았던 어머니는 어린 시절 자매의 간식으로 김부각을 자주 만들어 주셨다는데요. 세월이 흘러 어머니의 김부각을 맛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주문할 만큼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어머니의 김부각을 잇기 위해서 세 자매가 뭉쳤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당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이제 여기 와서 김부각을 만들려고 내려왔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딸들 줄 것만 만들었는데 딸들이 이제 나눠 먹다 보니까 맛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가 팔아줄 테니 한번 봄에 한 달만 만들어 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힘드니까 와서 도와드리고 그랬죠.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들이 꼬셔서 내려왔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올 줄 알았는데 좀 빨리 내려온 것 같기는 해요. 자리 잡힌 다음에 불러라. 그래서 안 된다. 같이 초창기 멤버로 같이 고생하면서 하자. 그래야 의미도 있고 또 지분도 또 똑같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2021년 공장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김부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셋이 함께라면 해낼 수 있었죠. 세 자매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육수 끓일 준비를 한답니다. 마늘과 무, 대파, 다시마, 표고버섯, 밴댕이 등 들어가는 재료만 굉장히 많은데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재료만을 고집해 사용한다는군요. 자, 이렇게 40분간 푹 끓여준다는데요. 어머니가 옛날부터 하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감칠맛 나고 더 맛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와서 저희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디포리 같은 것도 더 넣고 저희는 몇 가지를 추가해갖고 더 넣는 거죠. 육수가 끓는 동안 이번에는 찹쌀을 씻어 준비하는데요. 요 찹쌀도 그냥 찹쌀이 아니라 그러네요. 바로 둘째 사위가 땀 흘려 농사지은 찹쌀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잘 우러난 육수에 찹쌀을 넣고 찹쌀 풀을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때부터는 한눈을 팔 수가 없답니다.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찹쌀풀이 넘칠 수 있어서 더워도 옆을 지켜야 한다네요. 양에 따라 정해진 조리 시간도 달라서 이 시간을 지켜줘야 맛 좋은 찹쌀풀이 완성된다는데요. 찹쌀풀 하나도 시간과 정성이 가득 들어가는 거죠. 첫째가 찹쌀풀을 만드는 사이 둘째는 하루 동안 잘 건조시킨 김부각을 튀기는 작업을 하는데요. 건조된 김부각을 튀김기에 넣어 튀겨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김부각을 튀길 때도 요령이 있다네요. 온도하고 이제 피어오르는 걸 봐야 돼요, 색깔을. 한 5초, 6초 정도 기다리는데 이 제품에 따라 또 온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김부각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튀기는 시간도 다르다는데요. 재료에 맞게 알맞게 튀겨줘야 바삭하고 풍미가 산다고 합니다. 바삭하니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잘 튀겨진 김부각은 포장 담당인 셋째가 맡아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일단 김부각을 정량에 맞게 포장지에 담아줍니다. 그 다음 포장지에는 문제가 없는지 육안으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포장지 실링 작업과 제조 날짜를 인쇄하고 금속 검출기에서 한 번 더 검사해주면 비로소 작업이 끝난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오전 업무가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세 자매. 얼른 밥 먹고 가서 또 오후에 또 일하자, 열심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네요. 세 자매는 평소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데요.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 식사 준비 하나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건강한 시골 밥상이네요. 결혼 후에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딸들은 이제라도 함께 모여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김부각이 역할을 톡톡히 했죠. 딸들이 만든 김부각, 어머니 입맛에는 어떠신가요? 맛있어. 말하자면 내가 옛날에 할 때는 조금 간기가 더 있었지. 김자반처럼 볶아서 그렇게 그거 해서 진짜 맛있었어. 다르다 향도 있고. 볶아 먹기도 하고. 찹쌀은 농사 지잖아요. 그놈을 죽 써갖고 양념해갖고 그냥 부쳐갖고 보냈었지. 그럼 맛있다고 날가 나본 거야. 막. 가족이란 게 뭐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웃고 울어주는 게 바로 가족이죠. 자, 오늘도 세 자매는 어머니와 소소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남원의 특산물 김부각. 어떻게 만드는 건지 저도 직접 배워봤습니다.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김을 한 장을 떼가지고 바닥에 놓고 한번 먼저 바르세요. 그리고 반을 접어요. 그 다음에 찹쌀을 데리고 와서 골고루 펴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판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그러면 저 김부각 내기예요. 네. 자, 이거를 아니 가만히 있어요. 왜 벌써 세 장씩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대결이잖아요, 대결. 자, 찹쌀 풀 빨리 바르기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체를 한번 바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번 바르고, 바르고 네, 이제 접어요, 반으로. 반으로 접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얘를 얘를 당겨, 데려와서 네, 이렇게 당겨와서 골고루, 골고루. 예,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죠. 딱 접고 그다음에 한번 쫙.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야, 역시 경험자는 못 따라갑니다. 우와, 정말 빠르네. 아니 제가 인정을 또 할 건 해요. 승! 승리! 예. 승리. 우리는 패.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아 만든 김부각. 저도 맛을 좀 봤는데요. 소리 한번. 진짜 바삭하니 맛있더라고요. 고소하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청양고추하고 마늘을 넣었어요. 매운맛? 네, 많이 맵진 않아요. 좋다. 야,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러죠. 매운맛. 이게 그 외국인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맛있다고. 그렇게 맵지도 않고. 네네네. 끝맛만 화하게 맵네. 네. 세자매는 전통 맛을 비롯해 청양고추가 들어간 매콤한 맛과 강황이 들어간 김부각까지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김부각을 알리기 위해 각종 박람회를 비롯해 온라인 스토어를 중심으로 홍보하며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반응이 꽤 좋다고 합니다. 세 자매가 만든 김부각은 이미 지역에서도 입소문이 났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은 물론이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인기라고 하네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먹거리를 유통 과정 없이 직거래 방식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수시로 재고를 확인해 소비자가 불편하지 않게 납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뭐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고 뭐 다른데 뭐 위탁 판매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로컬 푸드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이고 또 지역 주민이 직접 와서 다른 먹거리 사시면서 또 이렇게 와서 김부각도 구매하시고 하시니까 더욱더 더 신경 쓰고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와 농업인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부각을 진열하자마자 손님이 찾아왔네요. 이렇게 좀 실내에도 있게 이렇게 공기를 김부각이 나무네 예전에 엄마들 세대는 그냥 집에서 조금씩 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식구들도 좋아하고 또 맛이 막 새롭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것저것 맛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먹거리를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좋고 지역 농가는 판로 확보는 물론 소득에 도움이 돼 좋고 전국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에서는 그 농산물을 출하하고 계시는 그 농가분들과 그 간담회를 통해서 더 질 좋은 농산물을 출하하고 또 새로운 작물을 발굴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또 연간 그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매장과 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각은 우리 자매를 다시 이어주게 하는 어떤 연결고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우리 자녀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다.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내 어릴 적 추억. 어차피 이걸 시작을 했으니까 김부각은 앞으로 내 미래예요.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가며 지역의 특산물을 지켜나가는 세 자매. 깊은 우애만큼이나 세 자매가 함께 펼쳐나갈 앞으로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고장 남원을 돌아봤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나가는 농부님과 같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 세 자매를 만났는데요. 남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넘치는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원 여행, 하늘이 내려준 비옥한 땅 남원, 지리산을 어머니 젖가슴 삼아 옹기종기 기대어 사시는 분들, 진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만들어가는 춘향이 후예들, 모여라 힐링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아, 남원으로 모여라. 남원 지리산 계곡에서.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청정 지역인 지리산 국립공원 남원 계곡에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만난 많은 남원 분들 정말 강단이 있고 서로 협력해서 기대서 사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들을 만났거든요. 이 남원 분들의 따뜻함을 가슴에 안고 오늘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이곳은 전라북도 남원입니다.